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교실에서 수업을 함께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가시리 학습활동 마무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리 영상 봤던 거 기억 떠올리시면서 교과서 274쪽 학습활동을 펴세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직접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진도 나가고요. 여러분들 요 학습활동 내용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수업 시간 내에 필기 못한 사람들은 다시 그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시 채워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같이 갈게요. 가세리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 그랬어요. 자, 후렴구를 기준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후렴구. 여러분, 후렴구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기서 후렴구는 어느 부분이었어요? 그쵸?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런 내용이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위가 감탄사라고 말을 했고요. 증질가가 악기 소리, 즉 의성어라고 말을 했고요. 대평성대 같은 경우에는 살기 되게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 후렴구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었죠? 네, 맞아요. 고려 소교가 궁중 음악의 가사였다라는 흔적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후렴구의 기능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여러분 연의 구분을 해준다는 거였었죠. 자, 그럼 후렴구를 기준으로 가시리의 내용을 선생님이랑 하나, 둘, 셋, 넷, 1년, 2년, 3년, 4년으로 끊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시리 같은 경우는요. 기, 승, 전, 결이라고 해서요. 지금 비슷한 형식이 뭐냐 하면 한시라는 갈래예요. 한시도 여러분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시리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리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자 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년에서 보면 가시리 있고 나난,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현대어로 풀이해 본다면 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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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나나는 뭐라 그랬어요? 여음구라 그랬었죠, 선생님이. 여음구라고 말을 했는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음보율이라든지 음수율을 산정할 때는 얘가 들어가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3음보로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기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그쵸?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별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갈 거야? 갈 거야? 나 버리고 갈 거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별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면서 여러분 보시면 애원 갈 거야? 정말 갈 거야? 날 버리고 갈 거야? 라는 일종의 애원과 탄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 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의 내용은 뭐였었냐 하면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네, 나는 어찌 살라 하고 어떻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슬픔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좌절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슬픔과 좌절의 고조이면서 나 어떻게 살라고? 나 버리고 가는 거야? 나 진짜 못 살아. 여러분 지금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느낌까지 잡았다면 완벽하세요. 자, 다시 여기로 가보면 자, 좌절과 슬픔이 고조되면서 하소연하죠. 나 어떻게 살라고? 나 어떻게 살라고? 막 이렇게 원망하는 어조도 살짝 느껴진다라는 것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을 갔더니 여러분들 잡사와 두어리 만나난 선하면 아니 올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 너 진짜 잡고 싶은데 잡는 과정에서 네가 서운하면 안 올까봐 두려워, 뭐뭐 할까봐 두려워 라는 거 지난 시간에 잡았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잡은 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 가시리 본문 강의 듣고 바로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반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잡는 과정에서 내가 너를 너무 잡고 싶지만 잡는 과정에서 네가 선하면 아니 올까봐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야? 나 어쩔 수 없이 너 보내는 거야. 임을 붙잡으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화자는요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선하면 안 올까봐 두려워. 그래서 내가 너 보내는 거야. 아,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는 여기에 잘 나와 있구나. 자, 그러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학습 활동으로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보니까 이별을 수용했어요. 감정이 절제야. 아까 여러분 승에서 좀 슬픔이 고조되고 좌절감이 뭔가 고조되고 하소연하면서도 원망의 감정이 살짝 드러났다면 이제는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이별이라는 상황을 화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체념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결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셔론님 보내옵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서론님 선생님이 주체 두 가지로 해석된다라 그랬어요. 나를 서럽게 하는 님 또는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이라 그래서 주체는 화자로 볼 수도 있고 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서럽게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을 보내옵나니 또는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가시는 듯 다시 오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요. 다시 올 거지? 꼭 다시 와야 해? 다시 만나는, 재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재회에 대한 화자의 어떤 기대, 너 다시 올 거라고 믿어, 꼭 다시 와야 해? 라는 어떤 화자의 간절한 염원까지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은요, 재회는 다시 만나는 거라 그랬죠?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한 화자의 기대, 간절하게 바라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각의 연애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우리 상황이랑 태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를 해석할 때 현대건 조전이던 화자의 상황 확인하시고요. 정서 태도를 확인하라고 했죠. 자, 화자의 상황은 어때? 사랑하는 임을 떠내보내고 있어. 즉 여러분 이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태도는 어떤데?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드러나진 않죠. 지금 봤던 것처럼 기승전결 다 다르죠. 이별을 안타까워했다가 좌절과 슬픔이 고조됐다가 이별을 결국 수용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꼭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재회 다시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기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주제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이 작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 1번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자, 가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가시리 화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리 화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임을 떠내보내야 하는 상황, 이별의 상황, 이별을 좀 통보받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지 이야기해보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정답은 없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가시리를 처음에 들어가서 교실에서 조금이라도 들어간 반은 여러분 이별의 경험을 해보았냐라고 물어봤고 그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감정이 어땠냐 이런 질문을 좀 나눴었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선생님이 한 2가지 정도를 지금 봤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워. 갑자기 이렇게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여러분, 우리 지금 가실이라는 작품에는 어쨌든 이미 떠나가는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다니. 그냥 나는 좀 시간을 갖자고 말해볼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감정 정리가 좀 힘드니까 조금만 시간을 갖고 다시 뭐 일주일 뒤에 다시 이야기해 볼래? 뭐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서 우리 다시 얘기해 볼까? 조금만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거 완전 일방적 통보인데? 지금 이미 떠나는 모습을 봐서는 여러분 거의 일방적인 통보인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동안 사귀었던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했고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는 예의가 아니지. 엄청 화가 나. 어떤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각자 친구들과 또는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엔 유리창이랑 관련된 문제이니까 넘어가고 우리 275쪽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리는요 정말 우리 시가에 여러분 이별의 정한이 정말 많이 나타나요. 이별의 정한이 정말 많이 나타나가지고 고려 소교의 유리왕의 황조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려 소교 가시리 선생님이 가시리는 또 뭐랑 많이 비교해서 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서경별곡과 비교해서 보라고 했죠. 서경별곡은 외부 지문으로 시험에 낼 예정입니다. 열심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시에서는 정지상의 송인, 그리고 현대시에서는 김소월의 어떤 진달래꽃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별의 정한이요 굉장히 전통적으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황조가 가시리 서경별곡 송인 진달래꽃이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시리는 여러분 상식이죠. 몰라서는 안 돼요. 그만큼 가시리에 대한 평가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럼 어떤 평가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의 화자는 임에게 가겠느냐고 묻고 다시 돌아오는 말밖에 안 해. 다시 말하면 굉장히 좀 순종적인, 수동적인, 소극적인 그런 여성인 것 같아. 왜냐하면 말투도 좀 다소곳하고요. 감히 잡지도 못해요. 감히 붙잡지도 못해. 내가 붙잡는 과정에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이 남아있는 것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정말 갈 거야? 정말 갈 거야? 알겠어. 꼭 다시 돌아와야 해? 이 말밖에 못하니까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되는 상황에서 즉 여러분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미 지금 기정적인 사실이야. 왠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되게 지혜로워서 내가 붙잡아봤자 이별이라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 떠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화자의 반응이 좀 지혜롭다. 이런 어떤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의 평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진 말고요. 우리 한번 요런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가시리의 화자는 되게 좀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 왜냐면은 야 내가 딱 일주일만 너 기다릴 거야? 또는 야 너 한 달 안에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너 안 기다릴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자마자 꼭 와야 돼. 나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이 되게 강한 것 같고 좀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연에서 승에서 보면은 나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는 거야? 라고 해서 임에 대한 어떤 원망과 슬픔, 좌절 이런 것이 좀 고조되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되게 논리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 지금 이별의 상황이잖아. 이별의 상황은 여러분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지금 화자는 뭐라 그래? 나 너 붙잡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 붙잡는 과정에서 너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서운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같아서 조금 무서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성적인 것 같다. 감정적인 게 물론 살짝은 드러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성적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성적이라고 보고 그러면서도 다시 꼭 돌아와줘 라는 면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좀 확실하게 밝히는 모습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인내심이 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밝힐 수 있으면서 좀 지혜로우면서 이성적이다. 물론 여러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상으로 보는 것도 맞아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음은 가시리를 읽은 두 학생의 대화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여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에서 가시는 듯 다시 오세요. 가시는 듯 다시 오세요에서 정말 진짜 참신한 최고의 묘미가 넘치는 그런 표현이 어디라는 거야? 뭐뭐하는 듯. 그 묘미가 잘 살아있다라는 거야. 가시는 듯 돌아와야 돼. 어쩔 수 없이 내가 임을 보내니까 가시는 신용만 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 가는 것처럼 하고 다시 와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읽으면 정말 마치 이미 금방이라도 뒤돌아서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 덕분에? 다 덕분에라는 거지. 가는 것처럼 다시 와 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요 표현의 묘미,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금방이라도 이미 뒤돌아서 돌아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살려준다라는 것까지 잡으면 완벽하게 학습 활동이 끝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가시리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유튜브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이번 시간 집중이 잘 안 돼서 잘 못 들었다라는 친구들은요.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한 학습활동 요 내용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